CCTV에 보시면 도안티 흐엉이 범행 직후에 양손을 높이 들고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근거로 탄스리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맨손으로 암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북한 측의 반론이 문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좀 자문을 물어봤습니다. 박성환 고려대학교 의과대 교수와 국과수 법의학과장 출신인 김희훈 전문의 두 분에게 여쭤봤는데 먼저 박성환 고대의대 교수는요. 얼굴에 문지르는 방식으로 흡입시켜서 죽게 만드는 독극물은 들어본 적이 없다. 박성환 교수도 상당히 뭔가 이상하다,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법의학과장 출신인 김희훈 전 국과수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극물 사망 사건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손에 묻히면 괜찮고 얼굴에 문지르면 죽는 독극물은 본 적이 없다. 두 명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분석이 북한의 반론이 사실이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신종 독극물을 개발했거나 아니면 도안티 흐엉이 양손을 들은 이 죄수처는 뭔가를 속이기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CCTV를 분석한 한 소식통의 반응도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눈이나 얼굴에 물방울만 약간 튀겨도 본능적으로 김정남은 닦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여러 번 돌려봤지만 김정남은 피스프 얼굴을 닦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김정남 얼굴에 독극물 등등의 액체가 묻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본 후지TV도 뭔가 이상해서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대북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액체를 바르는 신용을 통해서 김정남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실제 공격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독침 등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혹은 북한이 이 사건을 영구 미제로 만들기 위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무기를 동원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북한의 첫 반론이 준비했다는 듯이 이겁니다. 만약에 맨손으로 죽였다면 그 여성은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 반론도 준비해놓은 것 같은 인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칼럼을 쓰기 위해서 세계 독극물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사용했던 독극물은 비소, 우리가 옛날에 임금이 사약을 내릴 때 썼던 비소나 비상, 황산탈륨, 납,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용하게 지금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신목인데 지금 조간 신문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나오는 보툴리눔이라는 보툴리눔. 보톡스의 주요 성분이죠. 예. 그러니까 상한 통조림에서 나오는 그 세균에서 뽑아낸 성분인데. 상한 통조림에 있는 세균에서 치명적인 물질만 뽑아낸 거다. 약하게 쓰면 이제 보톡스처럼 이렇게 주름을 피거나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치명적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나 점막으로 흡수돼서 사망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물질은 이제 맹독성 물질이 리신이라는 건데, 리신도 이제 안구 점막이나 피부로 들어가는데 과거에 그 러시아의 KGB들이 많이 썼던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KGB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서 피부로는 흡수가 안 됐는데 얼굴에는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얼굴에는 제 생각으로는 눈이나 코나 이렇게 구멍이나 이렇게 점막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흡수가 되는 어떤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북한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북한의 생물학 무기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높기 때문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종 독극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말레이 정말 수사 당국의 자존심이 달렸습니다. 1차 부검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을 해냈고 아직은 발표하지 않고 내일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나오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측의 반론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질의 독극물을 발견해냈다. 내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 김원덕 부장님, 북한이요 도대체 어떻게 김정남이 독극물에 의해서 죽었는지 요 연결고리를 매개로 빠져나가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맨손으로 이렇게 태도를 했다는 거, 맨손으로 해서 정확하게 증거가 지금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맨손으로 했다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심장 쇼크사라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쇼크사로 한 공민이 그것도 이제 김정남이라 밝히지 않고 쇼크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만큼 북한이 치밀하게 오랫동안 공작을 밝혀지지 않도록 북한이 밝히지 않고 쇼크사로 위장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 북한이 말레이시아를 조금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를 만만하게 봤다. 네,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사실 동남아에서는 굉장한 선진국이고 예.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센 나라. 그렇죠. 굉장히 그런 자주성을 강조하는 나라인데 예. 거기에다가 뭐 말레이시아가 지금 음모 책동을 뭐 남한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판을 짜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환경이 너무 복잡해요. 예. 한 짤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또 예. 그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어저께 북한 대사관 그동안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연루자 중에 북한 대사관의 서기관도 있고 그다음 고려항공 북한의 국영 고려항공의 직원도 있다. 예. 라까지 발표를 하니까 자기네는 완전히 쇼크샤로 위장해서 맨손으로 딱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려 바로 했는데. 부감 안 하고 북한으로 딱 데려가려고 딱 외교관 여건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 해서 딱 해서 그렇게 끝내려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지금 뭐 영화 이상으로 준비했는데 말레이시아가 경찰이 지금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당황해서 아까 말했지만 전형적인 남북 관계에서 쓰는 수법인 진짜 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사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거는 옛날에 1983년인가요? 1983년. 아웅산 테러 때 미얀마에서도 그래도 북한 대사관이 관여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단교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 주장 이런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단교해야 돼요. 이 정도 국제사회에서 예.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할수록 저는 이게 뭐 남북 관계에서 소위 생떼 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그때하고 수법이 비슷해요. 똑같아? 천안함 때도 보면은 적반하장식으로 책임 떠넘기고 또 공동조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 이번에도 말레이시아하고 우리하고 공동조사하자 이런 게 하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는 일부 시민들도 이게 북한 수행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레이시아 경찰 발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좀 전에 이 칼럼이 잘 언급해 주셨는데 윤태곤 실장님. 말레이시아 경찰이 직접 마카오로 가겠다. 마카오로 가서 김한솔 군을 만나서 DNA를 채취할 것이다. 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마카오, 중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이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뭐 이미 하기로 했다. 그렇죠. 북한에 예. 대해서 이제 불리한 증거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게 김정남이라는 사람이다. 우리는 물론 다 믿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마카오로 뭐 출장 검사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지 않으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예,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뭐 이게 남한의 책동이다. 이건 항상 하던 소리인데 하던 소리고 예측 가능한 건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선이 넓어진다는 거죠. 예. 우리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도 동남아에서는 제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40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비동맹 국가의 중심이었는데 여기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중국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전면적으로 뭐가 끊기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중국에서도 이번 기회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뭔가 경고를 강하게 줘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전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를 다 감수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군요. 마카오까지 가서 김한솔을 만나서 DNA를 채취하겠다는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의 이 의지는 이 사건 뒤에 북한이 있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정말로 공공백백 온천에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도 풀이가 됩니다.